수자의 띠교과 하차는 주관적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리뷰할 작품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일명 코노스바예요. 다들 잘 아시죠? 네, 저도 봤는데 재밌어서 이렇게 리뷰까지 하게 됐어요. 네, 원작은 일본의 라노베이고 작가는 아카츠키 나츠메라는 분입니다. 네, 뭐 잘 모르는 분이네요. 네, 카도카 스니커 문고에서 발행 중이라고 합니다. 원작은 어느 정도는 봤어요. 하지만 순수하게 애니메이션만 가지고 리뷰하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제작은 스튜디오 딘에서 했습니다. 저한테는 스튜디오딘이 이제 페스나 때문에, 페스나 뭐 아시죠? 네, 별로 인식이 좋지는 않아요. 네, 뭐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세이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리메이크 돼가지고 퀼이 많이 올라갔죠. 하필 근데 리메이크가 UBW야. 세이버루트가 아니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네. 어쨌건 뭐 쓸데없는 소리 좀 해봤고요. 네, 죄송합니다. 작품으로 좀 돌아오면 의외로 스튜디오 주제에 의외로 작화는 괜찮게 잘 뽑았어요. 스튜디오 치고는 뭐 작품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뭐 괜찮게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성우들이 요새 직접 뭐 애니로에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했더라고요. 네. 요새 이런 거 대유행이죠. 네, 성우들이 진짜 성우 연기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진짜 노래까지 잘해야 돼. 이야기 시리즈 때 하나작 하나 연애 서큘레이션으로 또 빵 떴잖아요. 네, 뭐 그런 걸 노리고 다들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리뷰를 하는데 성우를 안 볼 수가 없죠. 성우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남자 주인공 사토 카즈마. 솔직히 이 친구 뭐 얼굴만 봐도 어떤 목소리의 성우가 붙을지 대충 예감되시지 않나요? 이런 뭐 러브코믹 하렘문에 등장하는, 언제나 본인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여자가 꼬이는 뭐 그런 목소리랄까요? 네, 후쿠시마 준이라는 분이 맡으셨다고 하고요. 뭐 제 생각들을 목소리였어요, 역시. 네, 출연 목록을 보았으나 뭐 딱히 제 기억에 인상 있는 작품은 없으셨습니다. 네, 뭐 그 외적인 사항 그냥 넘어가죠. 솔직히 뭐 남캐 따위에게 시간을 할애하긴 싫어요. 네, 그냥 전형적인 러브코믹물 남캐 그 자체예요. 그냥 빨리 넘어가죠. 네, 그 다음 여주인공. 진짜 아쿠아.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친구 진짜 작화 진짜 잘 뽑았어요.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이 작품을 본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마 95% 정도 차지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새끼가 그냥 미치겠다 진짜. 얘가 나를 유혹해. 화면에서 나 유혹한다니까? 얘가? 성우 아마미야 소라님. 소라라. 소라. 네, 그렇군요. 네, 아쿠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비치스러운 캐릭터인데 그 비치스러운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셨습니다. 네, 배빵 아닙니다. 네, 여기서 여자한테 비치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단어를 순화하려고 했으나 비치스러움을 대신할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성우 아마미야라는 분의 출연 목록을 보니 무려 러브라이브의 1학년 학생 역을 맡으셨고요. 초전자포 S의 여자의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네요. 네, 뭐 성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뭐 신인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우분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그냥 말해봤어요. 네, 아쿠아 여신님을 조금만 더 찬양을 해보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되게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성격 드센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여동생 작품 있잖아요. 여동생. 그 여동생 작품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정고양이를 선호했어요. 참했거든. 하지만 저는 확실히 여동생 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동생 뭐 짜증난다. 일단 그 여동생은 뭐 이름으로 안 불렸어요. 네, 항상 쌍시온년이라고 항상 부르셨죠. 네,
하지만 저는 그런 드센 부분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봉사부 작품에서도 저는 분홍머리파예요. 저는 애니라고 해서 애니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여주인공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성격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자,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리뷰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살짝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 아쿠아라는 여신님, 그러니까 이분 노팬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이 부분 리뷰에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대놓고 안 입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여신님 입었느냐 안 입었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뭐 이 각도에서 입었는데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돼요?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만 집중해서 봤어? 다들 그렇게 봤지? 어? 말이 안 되잖아. 뭐 그렇다는 거죠. 네. 뭐 그래요. 네. 쓸데없는 소리다 또 한 번 해봤어요. 네, 항상 죄송합니다.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해서 네, 항상 죄송해요. 네, 그냥 뭐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인이에요. 네, 어쨌건 뭐 작품으로 돌아와서 네, 마지막으로 네, 매국 밍에 관해서 하도록 하죠. 사실 저는 매국 미로 알고 있어요. 매국 미. 근데 위키 뒤지고 있는데 진짜 매국 밍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네. 성우분은 우치다 마아얀님께서 해주셨고요.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캐릭터 딱 보는 순간 뭐 떠오르는 분 없나요? 저 귀여운 안들 생각나잖아. 중이병 개. 알지? 네. 그분이랑 닮았죠. 네. 하지만 비슷한 건 외형뿐만이 아니라 내면도 착실한 중이병 캐릭터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마아얀님은 뭐 로리로이에게 연기 잘 해주셨고요. 네. 이 친구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뺄까 했는데 그냥 귀여워서 넣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성우 얘기하면서 계속 잘해주셨다 정도로 뭔가 뭉뚱그려서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가벼운 작품이고 솔직히 성우 연기가 막 드러나는 그런 류의 작품은 아니에요. 네. 그럼 저는 이런 류의 작품을 볼 때 성우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1화부터 끝화까지 보면서 한 번이라도 성우 때문에 짜증났던 적이 없으면 뭐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은 뭐 그냥 비중이 없으므로 네,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성우도 다 봤겠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작품 그냥 가볍게 깔깔거리면서 웃고 넘어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가볍게 개그물이니까요. 깔깔깔. 네. 하지만 제 하찮은 눈에는 이 가벼운 작품에서도 조금 네, 리뷰할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작품은 꽤나 잘 만들었어요. 네. 괜찮게 만들었어요. 작화도 뭐 괜찮고.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제가 리뷰할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작품이 현재 애니계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현실 세계에 있는 평범한 소년이 어떤 이유로 죽고 여신에 의해 전생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어떤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이 세계 전생물 예전에 네 그런 데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내용 전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내용 전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과거에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애니로 보여주는 일종의 대리만족 형태의 애니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소녀 소꿉친구, 자기가 초능력자. 일단 어떤 애에 대해서건 뭐 아주 평범한 남자 주인공한테 뭐 여자가 한 3명씩 네 그런 거 기본이었죠. 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로망을 대리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이상들은 현실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라고? 미소녀 소꿉친구 있다고? 초능력자라고? 만약 뭐 저런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면 뭐 에휴 퍽이나 에휴 대부분 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대리만족에 공감하지 못했고 오히려 너무 동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항?
그래서 새로운 핵심적인 장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의 이름을 리얼 공간물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요즘 이런 공간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상적인 상황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색다른 결과를 내놓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렵다고요? 쉽게 설명해주면 이런 거예요. 네, 새로 들어온 봉사부 교실에 들어갔더니 엄청난 미소녀가 있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 그 미소녀와 친해져서 뭐 이짜 뭐 그런 거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현실을 대입하는 거죠. 현실의 학교에서 처음 본 여자한테 말 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분들, 여성분들 보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을 여러분들과 같은 소심한 남자로, 네, 소심한 남자로 설정해서 그래서 그 미소녀와 친해지지 못하고 뭔가 쭈뼛대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그런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이 우픈 상황을 만들고 공감을 형성하는 거죠. 우프다가 뭐예요? 웃긴데 슬픈 거. 저 작품의 주인공에게 나도 저럴 것 같다라는 공감 같은 거 가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자면, 네, 과거에는 오덕들의 꿈과 희망을 애니 속에 담았다면 요즘은 좀 더 오덕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는다는 거죠. 네. 여기 이 작품도 그런 리얼 공감물 중에 하나예요. 아주 판타지적 상황 설정에 현실을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껏 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여자애를 구했는데 헛짓거리가 되거나, 죽어서 여신님 앞에 갔는데 하필 그 여신님이 세상 물줄 모르는 짐덩어리 비치케라거나, 기껏 이 세계로 갔더니 정작 돈이 없어서 매일 막노동만 뛰거나, 기껏 동료라고 불러놓은 애들이 죄다 반병신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웃음이 생겨나는 게 보이시나요? 하지만 웃음만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웃음과 공감이 같이 생겨나는 거죠. 네. 요새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류의 공감물의 트렌드는 왜 생겨났나? 답은 아까 말했던 봉사부 작품에 있는 거죠. 그 작품은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작품성으로도 흥행으로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명작은 당연히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새로운 애니 트렌드를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증거가 될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신과 주인공의 관계를 조금 보도록 하죠. 네. 저게 요즘 유행하는 또 히키니트 X 비치 뭐, 그러니까 뭐 방구석 페인가 뭐 그 비치 네, 그런 조합이에요. 네. 이 조합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방금 제가 예로 든 봉사부 작품 거기 나오는 분홍머리랑 주인공 콤비 비슷한 느낌 나지 않나요? 리얼 공간물 중에서는 그 봉사부 작품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작품도 그 봉사부 애니를 뭐 베꼈다라기보다는 뭐 참고했다, 영향을 받았다, 뭐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리뷰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특징 조금 보도록 하죠. 네. 어떤 작품이건 작가가 의도한 특징이 있어요. 그죠? 저는 굳이 그런 특징은 뭐 장점이나 단점 같은 흑백 논리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좋으시면 장점, 싫으시면 단점, 뭐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바로 텐션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흥분되는 상황, 뭔가 내용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개그물이라도? 근데 이 작품은 기승병병으로 끝나요. 정말 텐션이 올라가야 할 때, 독자를 흥분시켜줘야 할 때 병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이 작품의 묘미이자 단점이자 장점 뭐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작가가 의도한 뭐 특징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개그애니잖아요. 어찌됐건 개그애니는 웃음을 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성공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개그애니라도 뭐 기승전결은 뭐 분명히 있어야 하죠. 네, 어느 정도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리뷰가 끝났네요. 네, 첫 리뷰였는데 많이 힘드네요. 생각대로 안 되고 편집 마이크 죄다 엉망이에요. 다음번엔 좀 더 성숙해져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쓰잘데기 없는 하차는
주관적 리뷰 해봤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뭐 쓰잘데기 없는 작품으로 쓰잘데기 없는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뱃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